탄핵?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보시죠. 대통령 탄핵 시사한 이재명. 국민 뜻에 반하면 끌어내려야. 이재명 대표. 국민 뜻에 반하면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결국은 링 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감시하고 잘못할 경우에는 지적하고 정말로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인데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네, 국민 뜻에 반하면 끌어내려야 되고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 권지웅 위원님, 네. 탄핵을 시사한 거 맞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님의 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탄핵을 언급한 바가 있어서 네. 저 말이 더 탄핵과 연결돼서 이해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민주당이 탄핵을 언급하기보다는 정권 심판의 필요 아니면 정권 교체의 필요를 더 강조하는 게 맞지. 지금 단계에서 탄핵이 가능하다, 탄핵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민주당에게 좋은 일인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떠올려 보더라도 네. 그것은 어떤 정치권에서 탄핵돼야 될 필요를 찾아서 탄핵이 되었다기보다 정말로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말로 문제가 많다고 여겨졌고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그것이 드러나고 검증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탄핵이 된 것이지 어떤 한 정치 진영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탄핵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탄핵이라고 하는 건 워낙 혼란과 국정공백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꺼내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 중에 앞서서 다른 의원님들이 먼저 탄핵이란 말을 올렸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이 같이 탄핵을 시사하는 거다라고 좀 더 크게 보도가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서 탄핵을 언급했던 의원들의 목소리도 저희 좀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직권 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하루속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야당 대표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윤석열의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할 것입니다. 네, 사실 뭐 서른 의원, 김두관 의원이 탄핵을 얘기를 했을 때도 당시 본회의장에서 막 정말 난리가 났었죠. 탄핵을 어떻게 언급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서른 김두관 의원님들도 다선 중진 의원님들의 발언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김수철 원장님, 여소야대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탄핵을 시사했으면 서른 김두관 의원 같은 중진 의원의 발언과는 또 다른 국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 일반 그 평의원이 네. 이야기하는 것과 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 탄핵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분명하게 대선 불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선에 지금 예전에 김용민 의원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왔고 네. 또 이제는 공공연하게 죄송합니다. 국회 의정 단상에서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선 불복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의원들이 이제 뭐 논평을 했는데 일종의 내란 선동이다까지 이야기 나가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또 나아가서는 탄핵을 주도하는 정당 DNA가 다시 표출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그 민주당이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다 생각이 좀 드는 게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도 그 어떤 방탄 프레임이 잘 먹히지 않으니까 조금 더 강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탄핵까지 나가는데 앞으로 민주당의 행보가 좀 보여요. 막 장애 집회도 하고 네. 또 국정조사 하자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총선까지 대여 공세를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의 그런 비리들이나 현재 피의자로서 조사받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막아지지 않을 것이고 또 지금은 언뜻 비명계와 친명계가 조금 뭐 결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네. 좀 지나고 나면 내부 분열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내부 분열 얘기까지 지금 하셨는데 지금 말씀 중에 국민의힘에서는 뭐 내란 선동 얘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국민 뜻에 반하면 끌어내려야 여당 탄핵 계속 언급하는 야당 내란 선동 행위. 이 목소리도 들어보고 오시죠. 계속해서 탄핵을 언급하는 야당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한 선출 정부에 대한 내란 선동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합헌 정부를 어떻게 탄핵하겠다는 것입니까? 대선 불복, 국민 명령 불복종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내란 선동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현명한 국민께서도 심판의 회초리를 드실 것입니다. 네, 조현산 변호사님. 대선 불복의 내란 선동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정부와 여당이 내란이라는 단어 그리고 항명이라는 단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도 해병대 수사단장께서 항명죄로 기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표와 그 야당 의원들께서 원론적인 뜻을 의미를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탄핵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별개로 하고 네. 지금 현 정부가 경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외면하고 오히려 야당 탄압과 정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언급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최근 통일부 장관이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뿐이다라고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전체주의적 사고에 대해서 탄핵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경고 내지 주의를 주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한 발언에 과하게 맞선 것뿐이다, 경고를 준 것뿐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최 변호사님. 상습 탄핵 증후군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재미 봤다고 계속 될 것 같습니까? 이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 신청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헌재가 기각했습니다. 네. 결국 이와 같은 그 상습 탄핵 증후군에 대한 답은 다음 총선에 있어서 국민의 심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와 같은 목소리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최근 네. 같은 경우에도 그 민주주의 4.0 어떤 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지나친 강성 어떤 그 지지자들에 대한 호소 이런 부분 전략이 내년 총선에 실패로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내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현장에 그 이재명 대표를 만나러 가서 이재명 대표가 우리 좀 도와달라라고 하니까 오히려 쓴소리를 날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 숫자가 많다고 해서 네. 일방적인 어떤 입법 폭주하는 것이 국민이 납득하겠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 점은 정말 정치 원로로서 정말 국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권지웅 위원님. 짧게만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그 국민의힘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면 네. 마치 민주당의 어떤 주장 때문에 지금 정부가 뭔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말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국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생, 뭐 경제, 안보 뭘 보더라도 엉망으로 하시니까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부정 여론이 60% 가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직시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 혼란이 민주당의 주장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잘못으로 시작되었다는 걸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관련해서 만평도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좀 볼까요? 지금 보면 상호 지느러미예요. 검찰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위에 앉아 있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 딱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탄핵 시사 촛불을 지금 들었는데 제목이 승부입니다. 네, 지금 승부수를 던졌다. 여기에서 떨어지면 상호한테 잡아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 탄핵을 시사하면서 지금 승부수를 던졌다라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이 부분, 지금 승부수를 김수철 원장님 띄웠다. 승부의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실제로는 아까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약간 기시감이 드는 게 2017년도 상황이 자주 떠올라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그때 지사가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박근혜 정부랑 싸우겠다고 하면서 네. 그 뒤에 민주당의 행태가 눈에 보였거든요. 뭐 국정조사하고 청문회하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다들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박근혜 정부 때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일들하고 또 탄핵을 하려면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되고 법률에 위반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에도 자충수가 될 것이다. 과거의 기시감, 과거의 어떤 추억 때문에 네.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탄핵의 주장은 국민들과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승부수도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뭐 보수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승부수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단식에도 왕성한 활동 여당 진짜 단식 맞나? 네, 단식 중인데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가 딱 7일째 일주일째였고 오늘은 8일째입니다. 근데 일주일째였던 어제 상당히 좀 대외 활동이 많았어요. 봉오동 전투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 의원들하고 좀 같이 간 모습도 있었는데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끝까지 영화를 함께 보지 못할 것 같고,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아주 유명한 경구 아니겠습니까? 뿌리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어제 9월 6일 어제 9월 6일이 7일차에서 어제였었던 거겠죠. 네. 그 6일에도 아마 이렇게 일정을 많이 했다라는 거고 7일이었던 어제도 사실 본 것처럼 봉오동 전투 영화를 보고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또 2개를 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와 이제 유튜브에 직접 출연해서 이제 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근데 이 부분이 권지웅 위원님 이게 언론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에너지가 좀 많이 소모가 되는 부분인 건데 이게 체력이 가능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대표로서 해야 네.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림을 다해서 그리고 버틴다. 언론 인터뷰라고 하는 것도 어디 네. 가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전화. 와서 그냥 인터뷰를 따간 것이어서 네. 그것이 뭐 특별히 언론 인터뷰를 굳이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정은 어쨌건 몸이 허락하는 날 한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걸 두고 네. 정말로 단식이 맞냐 이렇게 하시는 건 저는 최소한 상대에 대한 어떤 예의를 갖추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어떤 건강 상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드시는지 모른 채로 근거 없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모욕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누군가가 자신의 곡기까지 끊어가면서 주장을 하고 있으면 그 무게에 맞춰서 반박을 하더라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곡기까지 끊어가면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적들은 뭐 웰빙 단식이란 둥 이런 얘기는 모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수철 원장님. 네. 일단은 하루빨리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했으면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 뭐 알려진 바로는 당뇨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영양 섭취를 못하면 저혈당 쇼크까지 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루빨리 단식을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단식 정말 저는 그 아날로그적인 투쟁 방식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괜히 이렇게 단식을 해서 그 논란을 자초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단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자기 목숨을 걸어서 지켜야 될 가치들을 지금 국민들 앞에 내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 있잖아요. 국민들 인식. 국민들의 인식과 다르게 본인이 소위 말하는 웰빙 단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자초하면서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이 하루빨리 단식을 풀고 사실 국회가 지금 과반수가 민주당이잖아요. 이상이. 그러면 와서 국회에서 투쟁하면 될 일이지. 그리고 얼마나 언론이 많이 지금 자유화되어 있고 할 말 다 하는 상황에서 단식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단식을 중단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지만 이건 너무 아날로그적 방식 아니겠느냐라는 좀 말씀을 같이 해주셨는데 지금 단식장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또 응원 오는 발길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나 안 오나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어제 한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매우 위태롭다. 다만 이유가 뭐든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상하지 않아야 된다. 네, 함께 좀 마음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질문이 이거였어요. 단식을 만료할 생각이 있습니까? 라는 얘기에 생각해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현삼 변호사님,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만료하러 단식장에 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야당 대표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너무 없다 보니 최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단식 투쟁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 내에서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찾아서 응원하고 그다음에 단식 투쟁에 대한 지지라든가 아니면 또 철회에 대한 간곡한 부탁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네. 저는 조만간에 그 단식 투쟁 현장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낙연 전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그 여당 일각에서 뭐 조롱 내지 모욕적인 반응을 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났을 때는 당연하게도 이재명 대표를 찾아서 어떻게 보면 단식을 그만둘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워낙 그 결단과 확신이 강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 단식 투쟁을 언제까지 건강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때까지 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우려가 크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풀어줄 수 있는 거는 지금 정부와 여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단식을 만료하기보다는 정부 여당이 단식을 만료하면서 뭔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주셨는데 이 얘기는 아마도 저희가 다음 키워드 넘어가서 거기서 좀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